세상에, 이걸 다 손수 준비하셨다고요. 믿기지가 않네요. 사돈 어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모두가 음식을 칭찬하며 즐겁게 먹었죠. 며느리 수진이도 겉으로는 즐거워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제가 특별한 것을 더 준비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라면 봉지들을 한 아름 안고 돌아왔죠. 이게 뭐예요? 민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진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변했죠. 이건 내가 너희 집에 있는 동안 한 달 넘게 매일 먹었던 라면 봉지들이야. 사돈 내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사돈 어른, 제가 아들 간호하러 서울에 있는 동안 수진이는 매일같이 이 라면만 저에게 끓여줬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사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강제로 라면만 먹이면서 뒤에서는 제 욕을 했더라고요. 결혼할 때 혼수 하나 제대로 안 해준 주제라는 말까지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깨닫는 관점입니다. 어머,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며느리가 무려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어머님에게 강제로 라면을 끓여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연인 건지 오늘의 사연자 60대 김현숙님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이 된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평범한 할머니예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주름진 손으로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네요. 오래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3살 배기 아들 민재와 저는 시골 장터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어요. 엄마, 오늘은 아빠 언제 와요? 매일 아침 민재가 묻던 질문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지만 눈물을 감추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빠는 저 하늘나라에서 민재를 지켜보고 계시단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컸지만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제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어요. 순한 성격의 민재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참 잘했어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더 좋아했죠.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께 항상 칭찬을 받았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비록 가난했지만 가슴 속 뿌듯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되면 꼭 효도할게요. 어머니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민재가 중학교 졸업식 날 말했던 그 약속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하지만 중소도시의 작은 학교로는 민재의 뛰어난 머리를 더 키워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서울의 고등학교로 아들을 보냈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파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겨울에는 칼바람 속에서 손이 트고 얼어가며 장사를 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모든 고생이 달게 느껴졌어요. 월말이면 생활비를 보내주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워 일하기도 했죠. 그래도 가끔 서울에 올라가 아들의 얼굴을 보면 그간의 피로가 싹 가시곤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자주 올라오시면 몸 상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하던 민재였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법이었죠. 다행히도 민재는 서울 생활에 잘 적응했고 대학교도 상위권으로 들어갔어요.
원하던 경영학과에 입학한 민재는 학업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병행하며 제게 부담을 덜어주려 애썼어요. 어머니, 요즘은 제가 벌어서 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오히려 장사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이유가 바로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일마저 못하게 하니 말이에요. 내가 뭐 어린애도 아닌데 일 안 하면 뭐하고 살겠니? 장사는 내 낙이야. 그렇게 둘러댔지만 사실은 아들이 결혼할 때 미천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대학을 졸업한 민재는 큰 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했어요.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홀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바르게 성장해서 제 몫을 해나가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동료들이 어머니 얘기를 물어보면 저는 항상 자랑해요. 저를 위해 평생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던 기억이 나네요.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쯤 되었을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 데려오너라.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아들이 만난다는 사람이 궁금해서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어떤 아가씨일까? 내 아들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찬 채 며칠을 보냈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가 함께 시골집을 찾아왔을 때 저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답니다. 민재가 데려온 여자친구 수지는 첫인상부터 도시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 또렷한 눈매와 시원시원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민재 씨한테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수지는 정중하게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고요. 처음 보는 상대가 불편할 법도 한데 수지는 제게 먼저 다가와 살갑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어머님, 민재 씨가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다고 항상 자랑하더라고요. 오늘 기대하고 왔어요. 아이고, 별거 있나. 시골 음식이라 도시 아가씨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성 들인 집밥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요즘엔 배달음식만 시켜 먹어서 이런 밥상이 너무 그리웠어요.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예뻐 보였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날 식사 자리에서 수지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설거지도 자진해서 도와주고 제 곁에 앉아 시골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도 했죠. 민재야, 수진이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구나. 밤늦게 두 사람을 배웅하며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도 기뻐요. 민재가 활짝 웃으며 말했죠. 그렇게 첫 만남 후 두 사람은 더욱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어요. 약 1년 후 아들은 결혼하겠다며 정식으로 제게 허락을 구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축복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혼수와 신혼집은 수진이네 쪽에서 다 준비한대요. 어느 날 민재가 조심스럽게 그런 말을 꺼냈어요. 뭐라고? 신혼집도 모자라 혼수까지.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말려요? 사실 장인어른께서 따님 시집 보내면서 최소한 집은 마련해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래도 며느리 들이는 입장에서 빈손으로 보낼 순 없잖니. 가전제품이나 필요한 것들은 내가 살 테니 말해.
제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아들 결혼할 때 쓰려고 아껴둔 거였죠. 어머니, 수진이 아버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돈께서는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 좀 편히 쉬시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미안하고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니야, 나도 너희 결혼에 보태고 싶어. 필요한 건 말해. 제가 거듭 강조했지만 민재는 수진이네 가족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며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결국 저는 그들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죠. 얼마 후 사돈댁과 첫 상견례를 했어요. 박가사돈은 대기업 부장으로 은퇴한 분이셨고 안사돈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죠. 현숙 어머님, 민재 군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저희 수진이보다 오히려 더 마음이 여려서 저희가 오히려 걱정이랍니다. 안사돈의 말에 저는 쑥스러워 웃기만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이 위축되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대기업 부장이라니 저와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제 직업이나 환경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내가 이런 집안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모든 준비는 수진이네 가족이 거의 다 해주었어요. 저는 그저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죠. 결혼식 전날 민재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실 수진이가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뭐가? 내가 뭐 잘못했니? 아니요, 그게 수진이 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이랑 혼수를 다 준비해 주시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처음에는 그쪽에서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처음에 그쪽에서 부담 없으시라고. 그래도 어머니, 다른 집은 다 양가에서 같이 준비한대요. 혼수도 신부 측은 침구류나 주방용품, 신랑 측은 가전제품 이런 식으로요.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좀 서운했나 봐요. 민재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처음부터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땐 사양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알았다. 내일 통장 가져가마. 필요한 거 있으면 사. 결국 저는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민재가 죄송하다며 전화했어요. 어머니,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오해예요.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나 봐요. 돈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고 두 사람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자주 찾아가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방문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민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무슨 사고? 많이 다쳤니? 차에 치여서 다리를 다쳤어요. 한 달은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새끼. 어느 병원이야?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에 채소 가게도 내버려두고 급히 서울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민재는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은 찢어질 듯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 수진이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어디 갔어? 아,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갔어요. 뭐, 남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회사에 갔다고?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참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까 수진이 일하게 두세요. 민재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 더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며 아들을 간호했고 퇴원할 때쯤 수진이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일주일만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민재 씨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남편이 이 모양인데 회사 일이 중요하다니.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며느리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일주일이면 되니? 네, 일주일만 지나면 제가 휴가를 내서 직접 간호할게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모던했어요. 신혼집답게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가구와 소품들도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죠.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여기가 손님 방이에요. 짐은 여기에 두시면 돼요. 수진이 저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지만 왠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맙다, 수진아. 너는 이제 회사에 가야지. 네, 죄송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저녁에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수진은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민재와 저는 둘만 남게 되었죠.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가 원래는 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괜찮아, 아들. 내가 너 간호하러 왔으니 걱정 말고 푹 쉬어. 그날 하루는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깁스한 다리도 확인해 주면서 다정하게 보냈어요. 민재는 오랜만에 제 손맛을 보며 행복해했죠. 어머니, 요리는 역시 최고예요.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요. 그래. 그럼 내일도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이 되어 수진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회의가 길어져서. 수진은 피곤해 보였고 살짝 술 냄새도 났어요. 괜찮아, 회식했니? 네, 팀원들이랑 간단히 맥주 한잔 했어요.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수진은 대충 대답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왠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집에서의 첫날이라 그런가 했는데, 한밤중에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보니 수진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 어머님, 깨셨어요? 배가 고파서 라면 끓이는 중이에요. 드실래요? 아니, 난 괜찮아. 너 혼자 먹어. 사실 저는 밤에 음식 먹는 습관이 없었거든요. 특히 라면같이 자극적인 음식은 더욱요. 어머님, 한 그릇 드세요. 제가 끓이는 라면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수진이 은근히 권하는데 거절하기 민망해 결국 한 그릇 받아들었어요. 맛있구나. 사실 맛은 평범했지만 며느리가 끓여준 거니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제가 라면 끓이는 건 자신 있어요. 민재 씨도 제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수지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는 하루 종일 민재를 간호했죠. 그리고 밤늦게 돌아온 수지는 또다시 라면을 끓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볶음라면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에도 거절하기 어려워 한 그릇 먹었죠. 사실 저는 라면을 자주 먹지 않았어요. 속이 쓰리고 다음 날 붓기가 생기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성의를 생각해 말없이 먹었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놀랍게도 매일 밤 수지는 라면을 끓여 제게 내밀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짜장라면이에요. 어머님, 오늘은 김치라면이에요. 어머님, 오늘은 국물 없는 비빔라면이에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바쁜 직장 생활에 집안일까지 하려니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꼭 저녁마다 나한테 라면을 끓여주는 걸까? 6째 날 밤, 저는 먼저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은 라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저녁에 아들이랑 같이 먹은 게 아직 소화가 안 됐어. 그런데 수진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님, 제가 특별히 끓인 건데 조금만 드셔보세요. 오늘은 치즈라면이에요. 정말 배불러서 그래. 내일 먹을게. 어머님, 치즈라면은 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제가 정성껏 끓였는데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라면을 먹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심한 속쓰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러다 속병 생기겠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지는 약속과 달리 휴가를 내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휴가를 미뤄야 할 것 같아요. 한 달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 가게도 걱정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아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죠. 그래, 알았어. 아들이 나아야 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지. 그렇게 저는 한 달을 더 머물기로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일 밤 수지는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제게 내밀었죠. 어느 날 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수진아, 왜 매일 밤 나한테 라면을 끓여주니? 어머님, 제가 바빠서 다른 음식을 해드릴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라면은 빨리 끓일 수 있잖아요. 내가 라면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난 저녁에 이미 밥 먹었다고 했잖니. 아, 죄송해요. 저는 그저 어머님께 며느리 노릇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수진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수진아,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위험이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그럼 오늘은 순한 맛라면으로 끓여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라면 같은 건 당분간 먹지 말아야 한대. 그럼 죄송한데 다른 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직장 생활이 바쁘다 해도 이건 너무 심했어요. 민재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바쁜 거예요. 억지로 라면 드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챙겨주려고 한 건데. 아들아, 라면 말고 다른 것도 있잖니. 과일이라도 깎아주던가. 어머니도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마음만 생각해 주세요. 아들의 반응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아들인데 아픈 나보다 아내 편을 드는 모습이 서운했죠. 그래도 억지로 웃으며 넘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었어요. 수진이 라면을 끓이는 건 항상 민재가 잠든 후였어요. 한 번은 제가 일부러 물었죠. 민재는 라면 안 먹니? 아, 민재 씨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저녁에 안 먹어요. 그 대답도 이상했어요. 같이 살면서 남편은 안 챙기고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저는 점점 더 의심이 커졌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수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응, 아직도 매일 라면 먹여. 너무 웃긴다. 결혼할 때 혼수 하나 제대로 안 해준 주제에 억지로 라면 먹이니까 뭐라고도 못하더라. 소심하게 복수하는 재미가 쏠쏠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수진이 일부러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건가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잘못 들은 건가 싶었지만 곧 다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라고 뜨끈한 밥 한 번 차려주지 않았어. 라면만 끓여주니까 이제 병원까지 다녀왔대. 활을 타들어가는 속을 참고 먹는 모습이 너무 웃겨. 너무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장 방에서 뛰쳐나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금이 갈 것 같았거든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에서 수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결혼할 때 혼수 하나 제대로 안 해준 주제에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제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얼마나 그들을 생각했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난 수지는 제게 상냥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어제 위가 안 좋으시다고 해서 죽 끓여봤어요. 그 순간 저는 속이 뒤집어졌어요. 이 여자가 어젯밤 나에 대해 한 말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애써 참았어요. 고맙다, 수진아. 근데 오늘 우리 동네 친구가 급히 만나자고 해서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거짓말이었지만 잠시라도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밖에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민재에게 말할까? 아니면 그냥 참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수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같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참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수진은 라면을 끓였고 저는 위가 아프다고 거절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순한 맛이에요. 한 젓가락만이라도 드셔보세요. 수진의 눈빛에서 의도적인 악의가 느껴졌어요. 됐어. 내가 먹은 약이랑 안 맞을 것 같아. 그럼 내일은 꼭 드셔보세요. 특별한 레시피로 준비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친정에 다녀온 날은 유독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친정에 다녀왔어요.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날엔 더욱 적극적으로 저에게 라면을 권했죠. 어머님, 오늘은 꼭 드셔보세요. 특별히 준비했어요.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수지는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위염이 심해졌고,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죠. 아들은 여전히 아내의 편만 들었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수진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화장실에 두고 간 것 같았어요. 그때 문자 알림음이 울렸고, 저도 모르게 화면을 봤죠. 수진아, 앞으로는 더 매운맛으로만 먹여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수지는 저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악의적으로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며느리와 그걸 모르는 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라면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꼭 드셔보세요. 특별한 레시피예요. 저는 평소와 달리 웃으며 받았어요. 고맙구나, 수진아. 내가 먹을게. 수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그렇게 라면을 받아들었지만 수진이가 방에 들어갔을 적에 화장실에 몰래 버렸어요. 더 이상 속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직접 따지자니 민재와 수진 사이가 불편해질까 걱정됐고, 아들에게 말하자니 믿어줄지 의문이었죠. 며느리의 휴대폰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는 유혹이 들었지만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급히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소파에 놓고 갔어요. 그 순간 또다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죠. 수진아, 오늘 저녁에 엄마 생신이야. 꼭 와. 방금 온 메시지였어요. 순간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오늘도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할까. 하지만 더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지는 예상대로 늦게 돌아왔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도 났죠.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그래, 회의에서 술도 마셨나 보네. 아, 그게 회식이 좀 있었어요. 거짓말을 이어가는 수진을 보며 더는 참을 수 없었지만 억지로 웃어 넘겼어요. 그렇구나. 많이 피곤하겠다. 얼른 쉬어. 수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진실을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수진이 출근한 후 그녀의 서랍을 살펴봤어요. 제 자신이 자랑스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서랍 안에는 여러 영수증들이 있었는데 그중 제 눈에 띈 것은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어제였고 금액은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많았어요. 회사 회식이 아니라 가족 생일 모임이었구나. 제가 이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잘못한 게 뭘까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그때 갑자기 민재가 방 밖에서 불렀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급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어요. 여기 있다. 무슨 일이니? 저기, 수진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대요. 저녁 늦게 들어온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요즘 참 바쁘구나, 수진이는. 네, 회사 일도 바쁜데 친구들 만남까지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들의 순진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아들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참고 지켜봐야 할까요? 고민 끝에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 모든 걸 밝히자. 다음 날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추석 때 우리 집에서 식사하는 건 어떨까? 사돈댁도 초대하고. 수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회사 일이 많아서 음식 준비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다 할 테니 걱정 마라. 그렇게 추석 모임이 결정되었고 저는 그날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을 똑같이 돌려주는 것. 그것이 제 계획이었죠. 우선 증거를 더 모았어요. 수진이 저에게 라면을 강요하는 순간을 몰래 녹음했고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라면 봉지들을 모아두기 시작했죠. 아들의 다리가 점점 나아지면서 저는 곧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어느 날 수진이 또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수진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매일 밤 나한테 라면만 주고 뒤에서 나 욕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아, 수진아. 내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도 우연히 봤어. 수진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어머님,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정말. 그럼 왜 매일 밤 나한테 라면만 줬어? 그것도 민재가 잘 때만. 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라면 그만 줘. 내 위가 많이 상했어. 네, 죄송해요, 어머님. 수진은 억지로 사과했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마도 제가 아무 증거 없이 말하는 줄 알고 얼버무리려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수진은 더 이상 라면을 끓이지 않았어요. 대신 더 교묘하게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제가 대화를 시도하면 짧게 대답하고 끝내거나 아예 못 들은 척했어요. 민재 앞에서만 억지로 웃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저는 모든 것을 추석날 밝힐 계획이었어요. 드디어 아들의 다리가 다 나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민재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안도하는 듯 했어요. 제가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혹시 내가 결혼할 때 도움을 충분히 못 줘서 서운했니? 수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추석 때 우리 집에서 만나자.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추석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추석 명절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장을 보러 가서 제일 좋은 식재료들을 샀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죠. 갈비찜, 잡채, 전 여러 가지, 나물 3가지, 떡갈비, 고등어 조림까지. 무려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틀 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며 정성껏 요리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라면 봉지들이었죠. 아들네가 도착하기 전날 저는 사돈 부부에게도 전화를 걸어 초대했어요. 사돈 어른, 추석에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사돈, 좋지요. 저희도 가족들과 함께 명절 보내고 싶었어요. 사돈 내외는 흔쾌히 초대를 받아들였고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지겠구나. 추석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도착했어요. 어머님,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수지는 여전히 상냥한 척했지만 제 눈에는 그 가식이 훤히 보였어요.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민재는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와, 어머니. 이걸 혼자서 다 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래. 어머니 손맛은 세상에서 최고지. 수지는 민재를 따라 칭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잠시 후 사돈 내외도 도착했어요. 아이고, 사돈,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하셨네요. 저희가 뭐라도 도울 일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했어요. 그저 맛있게 드시기만 하세요. 모두가 자리에 앉고 저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상에 올리니 모두의 눈이 반짝였죠. 세상에, 이걸 다 손수 준비하셨다고요? 믿기지가 않네요. 사돈 어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시골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저희 동네 아주머니들은 이보다 더한 음식들을 준비하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모두가 음식을 칭찬하며 즐겁게 먹었죠. 수진도 겉으로는 즐거워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제가 특별한 것을 더 준비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라면 봉지들을 한 아름 안고 돌아왔죠. 이게 뭐예요? 민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진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변했죠. 이건 내가 서울에서 한 달 넘게 매일 먹었던 라면 봉지들이야. 사돈 내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사돈 어른, 제가 아들 간호하러 서울에 있는 동안 수진이는 매일 밤 이 라면만 저에게 끓여줬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사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라면만 먹이면서 뒤에서는 제 욕을 했더라고요. 결혼할 때 혼수 하나 제대로 안 해준 주제라는 말까지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한 것을 들려주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죠. 응,
아직도 매일 라면 먹여. 너무 웃긴다. 결혼할 때 혼수 하나 제대로 안 해준 주제에 억지로 라면 먹이니까 뭐라고도 못하더라. 소심하게 복수하는 재미가 쏠쏠해.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고 사돈 내외는 충격에 빠진 듯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재의 질문에 수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땅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못 온다고 했던 날, 사실은 친정 엄마 생신이었지? 나한테는 거짓말했던 거야. 수지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안사돈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니? 어떻게 시어머님께 그럴 수 있어? 저는 드디어 수진이 입을 열었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는지 눈물만 흘렸어요. 바깥사돈은 매우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사과했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네요. 아닙니다. 사돈. 저는 단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지는 결국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서운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 부모님이 모든 걸 해주셨는데 시어머님은 아무것도. 수진아, 안사돈이 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우리가 너희 결혼 준비를 도와준 건 우리 마음이었고 사돈께 기대할 건 아니었어. 맞아, 수진아. 어머니는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어. 어머니가 해주신 것만 해도 충분했어. 민재의 말에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결국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라면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나는 딱히 복수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저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을 들은 수지는 더욱 고개를 숙였고 민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사돈 내외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전했고 식사 자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잠시 후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민재가 뒤따라 들어갔고 사돈 내외와 저는 어색한 침묵 속에 남겨졌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때 민재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좀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아들아. 나도 화가 난 건 아니야.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야. 식사 자리는 결국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사돈 내외는 수진을 데리고 먼저 돌아갔어요. 민재만 남아 저와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어머니를 대했다니. 괜찮아, 아들아. 내 탓은 아니야. 하지만 제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위험까지 챙기시다는데 왜 몰랐을까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아, 우린 가족이야. 가족 안에는 이런 시련도 있는 거지. 수진이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거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다니.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이제 집에 가서 수진이랑 잘 이야기해봐.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지내자꾸나. 민재가 떠난 후 저는 홀로 남아 그날의 일을 되새겼어요. 제 행동이 맞았을까요? 너무 심했을까요?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 계속 속고 살 수는 없었어요. 비록 상처 주는 방식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수진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언제든 와라. 기다릴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재와 수진이 함께 찾아왔어요. 수진의 눈은 밤새 운 듯 붉게 부어 있었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수지는 저에게 깊이 절을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오너라.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모든 걸 해주셨는데 어머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어요. 수진아, 나도 너희 결혼에 뭔가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너희가 괜찮다고 해서. 알아요, 어머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민재 씨를 훌륭하게 키우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민재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생각하고 행동하겠으며. 그래, 가족이란 게 다 그런 거야.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충돌도 있는 법이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려면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수진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서운한 게 있으면 뒤에서 말하지 말고 직접 이야기하고.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가끔은 직접 찾아와 음식도 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한 번은 제 생일에 손수 만든 케이크를 들고 찾아와 깜짝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고요. 어머님, 제가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어떠세요? 와, 정말 맛있구나. 내가 직접 만들었다니 더 특별하네. 민재도 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하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주말에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수진이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한대요. 그렇게 방문했을 때 수지는 정성껏 상을 차려놓았어요. 라면은 물론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죠.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수진의 요리 솜씨가 놀랍도록 좋아졌더군요.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정말 맛있구나. 어머님께 배우고 싶은 요리가 많아요. 다음에는 어머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수진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아이고 잘 됐다. 우리 민재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할머니 되실 준비 되셨어요? 10달 후면 예쁜 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된다는 건 제게 또 다른 삶의 기쁨이었으니까요. 수진의 임신 소식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어요. 수진의 입덧이 심할 때는 제가 서울로 올라가 음식도 해주고 돌봐주기도 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당연한 일이지. 우리는 가족이잖니. 그렇게 10개월 후 예쁜 손녀가 태어났어요. 어머님,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민재와 수진이 저에게 부탁했을 때 저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 그럼 희우라고 하면 어떨까? 우리 가족에게 새 희망을 가져다 준 아이니까. 희우,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님. 희우가 태어난 후 민재와 수진은 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심지어 제게 같이 살자는 제안도 했죠.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희우도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나는 이곳이 편해.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고 나는 내 생활이 있으니까. 대신 자주 보러 올게. 그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대신 자주 방문했어요. 저는 희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행복을 느꼈답니다. 돌아보면 그 라면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 것 같아요.
수진과의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가끔 수진이 웃으며 말해요. 어머님, 그때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라면으로 복수하다니. 다 지나간 일이야. 그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잖니. 이제 저는 행복한 시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되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오히려 더 끈끈한 관계로 발전했죠. 수지는 이제 딸처럼 저를 따르고 제 건강을 가장 먼저 걱정해 주는 든든한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님, 이 약초차가 건강에 좋대요. 매일 한 잔씩 드세요. 어머님, 내일 병원 검진 있으시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이런 작은 관심과 사랑이 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어요. 요즘 들어 가끔 생각해요.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큰 갈등이 가장 깊은 이해로 바뀌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상처가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을 깨닫는 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